2024년 4월 일요일 오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홍대 호텔 진짜 좋았어요.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발신자는 남편 회사의 26살 인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180억 원, 횡령 사건을 밝혀내고 14명의 가족을 인천공항에서 체포시키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7년 결혼 생활. 완벽해 보였던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저는 제가 운영하는 편집샵 민트에서 봄 시즌 신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 강민수가 운영하는 IT 스타트업 퓨처테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삼성동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카카오톡 알림창이 떴습니다. 오빠, 지난주 제주도 호텔 진짜 좋았어요. 다음엔 또 어디 갈까요?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박수진 마케팅팀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26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강민수는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제가 사준 에르메스 바디워시 향이 풍겼습니다. 요즘 회사 바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늘 똑같지 뭐.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투자자 미팅 있어서 주말 늦을 것 같아.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초봄의 풍경, 벚꽃이 만개하여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데? 부산.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옷 좀 갈아입을게. 김 사장님이랑 골프 약속 있어. 그가 옷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지난주 그의 정장을 정리하다 주머니에서 발견한 제주도 5성급 호텔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고객을 만나고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졸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 한참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마침내 박수진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지난주에 올린 셀카를 자랑하고 있었고 배경은 놀랍게도 제주도 해변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사랑하는 자기와 주말 여행이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옷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난주 제주도 간 거 맞죠? 최 대표님이랑 미팅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박수진 씨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주도 사진이 있어요? 안에서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셔츠 단추조차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거. 부서도 같이 갔어. 회사 전체 워크숍이라 마케팅팀이랑 투자팀이 같이. 참 우연이네요. 저는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그냥 회사가 정말 워크숍을 기획했다면 공식적인 공지가 있었을 텐데 싶어서 재무팀 은정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날 감시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당신 스스로가 허술한걸요. 민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훑어보더니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 생겼어. 기다리지 마. 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7년간 살아온 이 집이 끔찍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동에서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민수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민아,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증거요? 그래. 내가 의심하는 게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증거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고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7년 전 북한산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정상에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민 씨, 언젠가 저 야경이 다 보이는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삼성동 아파트 33평 고층.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박수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견. 제주도 호텔 영수증 지난주 발견. SNS 게시물 확인 완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안아주곤 했는데 월요일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30분 후였습니다.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귀금속 도매상 사무실. 30년 된 낡은 건물 3층이었지만 이곳에서 아버지는 명동 상권의 숨은 실력자로 통했습니다. 아빠. 문을 열자 아버지는 돋보기를 끼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고 계셨습니다. 지민이 왔니? 매장은? 직원한테 맡겼어요. 아빠, 저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으셨습니다. 앉아라.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제주도 영수증, 박수진의 SNS.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명동 거리에 점심시간 인파가 몰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네, 아빠. 7년 전 민수한테 사업 자금 빌려줬을 때 난 솔직히 반대했다. 기억나니? 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아빠 믿어주세요. 민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지. 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7년 전 차용증 원본이다. 5억 원. 민수 도장 찍힌 거.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삼성동 아파트 계약서 사본. 계약금 3억 원. 내가 보탠 거 기억하지? 아빠, 지민아, 내가 왜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지 아냐? 사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 그럼 민수를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야. 다만 준비는 해뒀어. 명동에서 30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계약서 없는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위험이라는 거지. 아버지는 명함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K인베스티게이션 이성호 소장.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야. 내 오랜 단골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일단 민수 동선부터 확인해봐라. 아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지. 오해였다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해지면 되는 거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간 귀금 속을 만지며 생긴 굳은 살. 지민아, 기억해. 증거 없는 의심은 독이야. 하지만 증거 있는 확신은 무기가 된다. 화요일 오후 강남역 4번 출구 근처 낡은 빌딩 7층이었습니다. K인베스티게이션. 문패는 작았고 사무실은 더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파일 캐비닛 2개. 벽에는 PI 자격증과 훈장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성호 소장은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짧은 흰머리, 날카로운 눈빛. 한일권 사장님 따님이시죠?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남편분 동선 조사 의뢰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심되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 공동계좌 거래 내역, SNS 스크린샷. 이성호 소장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오피스텔 월세, 월 450만 원. 회사 명의네요. 고객 접대용이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흔한 케이스입니다. 이성우 소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씨 37세. 퓨처테크 이사. 주소지 삼성동. 차량은 포르쉐 911, 벤츠 E클래스 2대. 어떻게 그걸? 제 일입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타워 팰리스 1201호. 지난 6개월간 평균주 23회 출입. 주로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동반자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미 아시는군요. 이성우 소장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 일당 20만 원입니다. 사진, 영상, 출입 기록, 동선 추적 포함. 추가 조사 필요시 별도 협의. 얼마나 걸릴까요? 2주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고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증거를 찾고 나면 선택해야 합니다. 모른 척 살 것인가, 끝낼 것인가.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게 뭐든 간에. 이성우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우 소장이었습니다. 지민 씨, 지금 시간 되십니까?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강민수와 박수진이 타워 팰리스 로비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 민수가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남동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7년. 7년이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아빠, 이성우 소장한테 연락받았다.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간다. 아빠, 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들어. 지금은 울어도 돼. 하지만 내일부터는 울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아빠가 곧 도착한다. 문 열어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액자를 내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던 날, 평생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미팅 준비 때문에 밤샘한다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이성우 소장이 보낸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길게, 짜증나게. 현관 렌즈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희 씨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cm 굽의 하이힐이 현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소파에 걸쳐둔 가디건.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매장 일이... 매장? 그 좁은 가게가 무슨 매장이야. 그냥 취미지, 취미. 우리 민수 버는 돈으로 노는 거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간 참아온 말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차라도. 됐어. 시간 없어. 시어머니는 침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민수 여권 가지러.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간다는데 급하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장이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속옷 서랍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금고 비밀번호 뭐야? 그건 제가. 빨리 안 말해? 민수 생일이에요. 428. 시어머니는 금고를 열어 여권을 꺼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처럼.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물 좀 줘.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유리잔에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손도 떨려. 건강 관리는 하고 사니?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정수기 필터는 갈았어? 지난주에 갈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시어머니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 요즘 어때? 바쁜 것 같아요. 당연히 바쁘지. 코스닥 상장 앞두고 있는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야근만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집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제가 애는 언제 나올 거야? 7년간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노력? 7년째 노력이야?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애 생기는데 좋다더라. 우리 친구 딸도 이거 먹고 임신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냥 빨리 애나 낳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민수야. 응, 엄마가 지금 내 집이야. 여권 가지러 왔어. 알았어. 그래, 걱정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아, 다음 주 일요일. 민수 동생 생일이니까 와. 선물은 현금 50만 원. 네, 어머니. 그리고 음식 좀 제대로 배워. 명절 때 내가 만든 잡채, 우리 친척들이 다 못 먹겠다고 남겼어. 문이 닫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전자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 시어머니가 마시던 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일어나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로 걸어가 잔 속에 물을 쏟아냈습니다. 세제를 펌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세미로 립스틱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빨간 자국이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질렀습니다. 더 세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세미가 유리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잔이 깨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배인 줄도 몰랐습니다. 물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빨간 피와 투명한 물이 섞였습니다. 그제야 아팠습니다.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피가 계속 났습니다. 휴지로 감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7년을 계속 참았습니다. 욕도 무시도 모욕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김옥희, 무단 방문. 금고, 비밀번호 알고 있음, 사전 출입 여러 번. 정서적 학대 발언. 그 좁은 가게가 무슨 매장이야. 민수 버는 돈으로 노는 거. 애는 언제 나올 거야? 7년째 노력이야? 잡채를 못 먹겠다고 남겼어. 민수 여권 가져감. 해외 출장 명목. 추가 확인 필요 출장 목적지, 일정.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연이었습니다. 지민아, 지금 시간 돼? 급한 거 있어. 응, 말해. 너 민수 회사 코스닥 상장하는 거 맞지? 응, 왜? 나 증권사 다니는 대학 동기한테 들었는데
연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퓨처테크 내부 감사 들어갔대.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자금 유용 의혹이라던데. 지민아, 혹시 민수가. 연희야, 나 좀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매달 2억 원씩 인출, 총 12억 원, 용도 회사 운영비, 접대비, 출장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수의 회사법인 계좌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화면을 내렸습니다. 미확인 계좌 이체 30건, 총 48억 원. 수취인 글로벌 투모로우 컨설팅 싱가포르. 숨이 멈췄습니다. 48억 원. 싱가포르. 여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야, 나왔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응. 여권 가져가셨어. 그래, 고마워. 갑자기 싱가포르 출장 가게 됐어. 언제? 다음 주. 일주일 정도.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아니, 팀원들이랑. 투자 유치 미팅이거든. 맥주를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나 먼저 씻을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글로벌 투모로우 컨설팅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 싱가포르 투자이민 전문 컨설팅. 두 번째 결과 최소 투자금 250만 싱가포르 달러, 약 25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이성호 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민수, 다음 주 싱가포르 출장. 동행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이민 관련 조사도 가능할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시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월의 밤, 한강 위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처럼 제 결혼 생활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내일 이성우 소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성우 소장은 이미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를 제대로 긁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카운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성호 소장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강민수 씨와 박수진 씨의 지난 3개월 동선, 사진 847장, 영상 23개, 통화 녹음 12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싱가포르 관련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싱가포르 콘도 매매 계약서. 주소는 센토사 코브, 오션 드라이브. 계약금 50만 싱가포르 달러, 약 5억 원. 주신청인은 박수진. 주신청인이 박수진이요? 네. 강민수 씨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싱가포르 이민국 서류, 투자이민 신청자 박수진, 배우자 강민수,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배우자로 신청했다는 게 혼인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는 이미 기혼자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우 소장은 손가락을 두 개 펼쳤습니다. 첫째, 고객님과 이혼 후 재혼. 둘째, 허위 서류 제출. 싱가포르 이민 브로커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가짜 이혼 증명서, 가짜 혼인 신고서. 세 번째 서류, 대한항공 예약 내역. 인천 싱가포르 4월 28일. 탑승자 강민수, 박수진.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성우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퓨처테크 법인 계좌 이체 내역. 수취인 글로벌 투모로우 컨설팅. 총액 183억 원. 183억이요? 네. 지난 1년간 47건으로 나눠서 이체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금융당국에 걸리니까요. 횡령입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성우 소장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공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박수진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언니, 나 다음 달 싱가포르 간다. 서준 오빠랑 결혼식 올리고 그 아줌마는 완전 정리할 거야. 오빠가 이혼 서류 준비 중이래. 재산 다 빼돌렸대. 헐 대박. 근데 그 사람 알면? 모를걸? 바보같이 오빠 믿고만 있더라.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고객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성우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적 대응입니다. 이혼 소송은 기본이고 횡령 고소도 가능합니다. 횡령 고소요? 퓨처테크는 아버님께서 초기 투자하신 회사죠? 대주주이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20% 지분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주주로서 횡령 고소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으세요. 이성우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 지금 회사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아, 그리고 다음 주 싱가포르 출장 일정 확정됐어. 금요일 출발. 혼자 가는 거야? 응. 아니, 팀원들이랑.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저녁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들으셨죠? 금요일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카페 밖으로 젊은 커플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저와 민수도 저랬습니다. 고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치밀한 사기입니다. 이성우 소장은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결혼, 회사, 재산, 모든 걸 계획적으로 빼앗으려 한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망설이십니까? 7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그 사람도 한때는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 고객님,
이성우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죠. 제가 형사로 밤낮 없이 일할 때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이성우 소장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제 후배 형사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요. 강민수 씨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먹겠다고요. 이성우 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타워 팰리스 오피스텔 박수진 씨가 요리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금요일 그들은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가만히 보내줄 것입니까? 아니면 싸울 겁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사진 847개 파일, 증거 영상 23개 파일, 증거 서류 156개 파일,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10번째, 20번째, 더 이상 셀 수 없었습니다. 847장, 모두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민아, 이성우 소장 만났니? 네. 어떻게 할 거니? 아빠,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빠는 7년 전 민수한테 5억 원 빌려줄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믿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반만 믿었다. 반만요?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차용증을 받아둔 거지. 아빠는 현명하시네요. 현명한 게 아니라 조심스러웠던 거야. 지민아, 사랑과 신뢰는 다른 거다. 사랑은 감정이고 신뢰는 행동이야. 민수가 너를 사랑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알아요, 아빠. 뭘 결정했니? 싸울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명동 사무실로 와.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 네, 아빠. 고맙습니다. 지민아,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근하다가 배고파서 라면 사왔어. 같이 먹을래?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응, 좋아. 라면 끓일게. 당신은 씻어. 오, 오늘 왜 이렇게 좋아? 그냥 당신이랑 오랜만에 같이 밥 먹으니까. 민수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빴지? 싱가포르 출장 다녀오면 시간 낼게. 응. 욕실 문이 닫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스프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명동. 아버지의 귀금 속 도매상 건물 4층에는 법무법인 정의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복도. 하지만 이곳은 명동 상인들 사이에서 30년간 신뢰받는 곳이었습니다. 한일권 사장님 따님이시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수정 변호사입니다. 짧은 단발머리, 검은 뿔테 안경, 정장 재킷 안에는 흰 셔츠, 장신구 하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물만 주세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권 사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USB도 받았고요. 차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월요일, 강민수 씨가 출국하는 건 금요일. 정확히는 3일 반입니다. 법원은 토요일에 안 열리니까요. 차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차 변호사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재산 동결, 횡령 고소, 이혼 소송. 나머지 서류는 제가 준비합니다. 지민 씨는 일상을 유지하세요. 강민수 씨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차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첫 번째, 재산 동결. 오늘 오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이성우 소장님 자료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횡령 고소. 일권 사장님 명의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주주이시니까요. 183억 원,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손에 쥔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이혼 소송. 부정행위 증거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합니다. 차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아닙니다. 강민수 씨가 빼돌린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추적 가능한 것만 회수할 수 있어요. 차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동 아파트 시세 25억. 강민수 씨 명의 포르쉐 2억. 회사 지분 예상 가치 50억. 합계 약 77억. 183억은 범죄 수익입니다. 법원에서 환수 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이 주주시니 회사 자산이 회복되면 간접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직접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에 대한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차 변호사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지민 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배신 때문이에요. 그것만인가요? 복수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고 싶으신 겁니까? 차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둘 다예요.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복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차 변호사는 펜을 탁 소리내며 놓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차 변호사는 다시 안경을 쓰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일정입니다. 월요일 오늘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과 혼인관계 증명서 재발급. 화요일
횡령 고소장 제출과 경찰 조사. 수요일 이혼 소송 제기. 목요일 법원 심문과 재산 동결 명령. 금요일 강민수 씨 출국 저지. 이게 가능할까요? 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출국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차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위임장, 소송 위임 동의서, 재산 조회 동의서.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강민수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거나 고객님을 위협한다거나 뭐든지요.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이었습니다. 차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신문은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요일이요? 수요일은 안 되나요? 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판사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목요일이면 금요일 전날입니다. 빠듯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구청 갑시다. 증명서 떼고 경찰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4시 강남구청. 혼인관계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강민수. 혼인신고일 2017년 5월 14일.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아, 평생 지켜줄게.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한 약속. 차 변호사님, 7년 전엔 진심이었을까요? 그 사람도. 차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7년 전의 진심이 지금의 배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대. 횡령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차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183억 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증거 자료는 USB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한일권 씨입니다. 퓨처테크 대주주입니다. 피고소인 강민수 씨는 출국 예정이라고요? 금요일입니다. 형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하시겠습니까? 횡령 혐의가 명백하면 가능합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접수번호 2024 경제 847.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우 소장이었습니다. 지민 씨, 긴급 상황입니다. 강민수 씨가 방금 타워 팰리스 오피스텔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0분 전입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눈치챈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야, 나왔어. 민수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 일이 좀.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민아, 우리 여행 갈까? 싱가포르 출장 끝나고 너랑 나랑 둘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유럽? 내가 가고 싶었던 스위스. 그래, 좋아.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요즘 너한테 소홀했지? 금요일 출장 다녀오면 시간 많이 낼게.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기다릴게. 저도 거짓말했습니다. 밤 11시 민수가 잠든 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해지했습니다. 눈치챈 것 같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목요일 법원 신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4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앞으로 4일, 4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혹은 새로 시작되겠죠.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삼성동 아파트.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 커피만 마실게.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응? 내일 싱가포르 가는데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 일주일? 사흘이라고 하지 않았어? 미팅 일정이 늘어났어. 투자자들이 추가 회의 요청했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커피를 건네자 민수는 단숨에 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가 출국 일정 늘린다고 해요. 사흘에서 일주일로. 예상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법원 신문은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출발하세요. 서초동 법원 3층 민사 12부. 오전 9시 30분 법원 복도. 차 변호사가 이미 와서 서류 가방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재산 동결만 결정됩니다. 강민수는 안 와요? 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방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민 씨 사건 들어오세요. 판사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 무표정한 얼굴. 원고 측 변호사, 신청 취지 설명하세요. 차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 강민수는 내일 해외 출국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의 투자이민 신청서입니다. 싱가포르 콘도 계약서,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박수진 씨와의 이민 서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피신청인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183억 원을 무단 이체했습니다. 수취인은 싱가포르 이민 컨설팅입니다. 횡령 고소는 제기했습니까? 네. 어제 강남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판사는 저를 보았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과 언제 결혼했습니까? 2017년 5월 14일입니다. 현재도 혼인 관계가 유효합니까? 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다른 여성과 이민 신청을 했다? 그렇습니다. 판사는 펜을 내려놓고 USB를 꽂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긴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차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판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피신청인 강민수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합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다음, 복도로 나오자 차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계좌 동결됐으니 강민수 씨는 내일 출국해도 돈을 못 씁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제지할 겁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나 오늘 못 들어가. 회사에 감사 들어왔어. 갑자기. 감사요? 응. 장부 확인한다고 난리야. 내일 출국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정기 감사 아니야? 아니야. 누가 신고한 것 같아. 모르겠어. 나 끊을게. 전화가 끊기자 차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감사 들어갔대요. 눈치챈 것 같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내일 경찰 조사 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동행하시죠. 저녁 9시 민수가 얼굴이 창백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캔을 따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회사 일 힘들어? 응, 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 진짜 싱가포르 가야 돼.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안 가면 계약 다 날아가. 그럼 가야지. 근데 회사 상황이 이상해. 감사도 들어왔고 다 잘 될 거야. 민수는 저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돼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 전이었다면 정말로 그 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민수는 다시 맥주를 마시다가 휴대폰이 울리자 화면을 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베란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민수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에는 재산 동결 해제 방법, 횡령 처벌 수위, 출국 금지 신청 조회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였어? 회사 사람. 내일 일정 확인하는 거. 지민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7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 여자. 지금은 누구입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금요일. 민수는 공항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마지막 거짓말의 끝을 보기 위해. 금요일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을 보니
민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나가보니 민수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 응, 비행기가 9시야. 일찍 나가야 해. 아침은 공항에서 먹을게. 캐리어가 2개였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일주일 출장치고는 많았습니다. 잘 다녀와. 민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왜? 그냥 요즘 너한테 잘 못해줘서. 괜찮아. 민수는 잠시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민수의 포르쉐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도로를 달려 인천공항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알겠습니다. 9시에 강남경찰서로 오세요. 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항 가기 전에 경찰이 연락할 겁니다. 임의동행 요청으로. 거부하면 횡령 혐의가 명백하니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0분. 2시간. 2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전 8시 강남경찰서. 차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정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경제범죄수사대로 올라갔습니다. 강민수 씨한테 연락 갔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7시에 전화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응했습니까? 아니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휴대폰 GPS 켜져 있네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국 심사는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있습니다. 차 변호사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공항에 인력 보냈습니까? 네. 인천공항 경찰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출국 심사대 가면 즉시 제지합니다. 오전 8시 4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강민수는 대한항공 카운터에 서서 여권을 건넸습니다. 싱가포르행 탑승권 발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손님 여권에 출국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경찰청 명의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돼. 확인 좀 다시 해보세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상사 불러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돌아보니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천공항 경찰대입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야 하는데요.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동행하시죠. 저 변호사 부를게요. 전화 좀 하셔도 됩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성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지금 공항인데 경찰이 출국 금지라고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동행하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경찰이 민수의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남경찰서 조사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일방향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못 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민수 씨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퓨처테크법인 계좌에서 183억 원을 무단 이체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사업 자금 이동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까? 싱가포르 지사 설립 준비였습니다. 지사 설립 계획서 있습니까?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사회 승인은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수진 씨와의 싱가포르 콘도 계약서입니다. 투자금 5억 원. 이것도 회사 자금입니까?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키스하는 사진. 부인 한지민 씨와 혼인 중이시죠? 그런데 다른 여성과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민 신청까지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개인 사생활은 횡령 혐의와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박수진 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빠가 재산 다 빼돌렸대. 그 아줌마는 완전 정리할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민수 씨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펜을 탁 놓았습니다. 횡령, 재산 은닉, 배임.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오후 1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차 변호사와 함께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지민아.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너, 여기 왜? 횡령 고소 제기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네. 미친. 우리 부부잖아. 부부였죠. 과거형입니다. 차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신문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얘기 좀 하자. 법정에서 하시죠. 제발. 7년이잖아. 우리 7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지민아. 민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감옥 가면 재산도 없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강민수 씨, 제가 원한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전부 끝났다고. 김 변호사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5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련하지 않네요. 당연합니다. 승리는 항상 씁쓸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 삶을 준비하세요. 새 삶?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7시 명동 아버지 사무실. 아빠, 짐이나 들어와. 아버지는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아니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구나. 강민수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영장 발부될 거야. 지민아, 내가 잘한 거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상점들, 오가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도 이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성수동 지민 컬렉션 오픈을 축하합니다.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새 편집샵 한가운데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첫 줄에 서 계셨고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 변호사와 이성우 소장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1년 반 전 제 최악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배,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지민아, 여기 진짜 예쁘다. 연희가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3층 건물 전체를 개조한 이곳에는 한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만 큐레이션해 놓았습니다. 투자금 얼마나 들어갔어? 82억이었지? 네. 연남동 스튜디오 팔고 이혼 재산 분할받은 거 전부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삼성동 아파트, 민수명의 차량, 그리고 회사 지분 정리한 것까지. 차 변호사가 다가와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잘 쓰셨네요. 부동산 투자 아니고 사업에 제 이름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돌아간 후 아버지와 둘이 남아 2층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들 사이로 새로운 카페와 갤러리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행복하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아침에 눈 뜰 때 두렵지 않고 밤에 잘 때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도 행복이다. 아버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강민수는 어떻게 됐니?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어요. 횡령이랑 사기로. 항소했지만 기각될 거래요. 박수진이는 출산하고 친정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아이 아버지 이름도 안 밝혔다던데.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우울증 진단받으셨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30년간 귀금 속을 만지며 생긴 굳은 살. 지민아, 후회는 안 하니? 아니요. 대답이 빨랐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7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다행이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게 저녁 7시 한강 산책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강물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나, 서희야. 민수 동생. 박서희. 민수의 여동생.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면회 신청했는데 안아주시겠어요? 제발이요. 오빠가 계속 언니 얘기만 해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안 됩니다. 언니, 서희 씨,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아내가 아니에요. 면회 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바꿨는데. 어머니가 알아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성수동 오피스텔. 새로 구한 집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20평.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강민수를 검색했습니다. 전 IT 기업 임원 강민수, 횡령 혐의 1심 징역 5년. 기사를 클릭하자 사진이 떴습니다. 법정에서 찍힌 민수.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자업자득, 아내 불상, 애인이랑 도망가려다 걸린 거. 창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36살. 이혼한 여자. 사업가. 제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1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제15회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 시상식. 저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씨, 준비되셨습니까?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신인 기업인상 수상자 한지민 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첫 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희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 집, 신뢰. 제가 쌓아온 삶 전부가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버린 거였다는 걸. 저를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새로 시작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한지민 씨? 네.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우진 벤처투자사 대표. 지민 컬렉션 인상 깊게 봤습니다. 투자 제안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야, 저 사람 유명해. 투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지민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웃음이 났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1년 만에 다시 찾은 한강 산책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이 길을 걸으며 민수와 손을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정우진 대표의 명함 사진. 저장했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저장했습니다.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믿는다는 것이.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제 혼자도 괜찮아. 혼잣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년 후, 엄마, 이거 어때? 예쁘네. 사줄까? 진짜? 젊은 모녀가 제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정우진 대표의 투자도 받았고 2호점 오픈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민 씨, 잠깐 밖에 좀. 직원이 불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석방됐어요? 네. 모범수로 1년 감형받았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됐어요. 지민 씨, 강민수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럼 누구한테? 당신 자신한테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돌아서서 매장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명동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 만났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서희가 전화했더구나. 잘했다. 안 용서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가 강한 거지.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내 딸의 새 인생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지금. 그래. 아빠도.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6살에 이른 결혼. 38살에 시작한 사업. 40살에 찾은 평온. 지민 컬렉션은 이제 전국 5개 지점이 되었습니다. 직원 23명. 연 매출 50억.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것, 제 선택으로 이룬 것, 그것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7년이 아깝지 않냐고? 아니요.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강민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지만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양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년 전 북한산 정상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야경이 다 보이는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작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내일도 뜰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삽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